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깨알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펀한 옷공장입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네. 겨울입니다. 겨울. 계절이 느껴지죠? 날짜는 안 나오지만 겨울입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의 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책 제목은 인싸의 시대, 그들은 무엇에 지갑을 여는가 라는 그 부제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요즘 이제 그 지나다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얘기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인싸, 인사이드의 준말인가요?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 인싸가 뭐고, 인싸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그 인싸에 대한 개념이 이 마케팅과 그 제품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제품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좀 귀담아 들으시면은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뭐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그 1부, 2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인싸의 탄생, 그리고 두 번째가 인싸의 완성. 이렇게 그 저자가 구분을 해서 내용을 이제 집필을 했죠. 근데 이 내용을 저희는 이제 책을 설명하는 그런 그 주제는 아니니까 이 책의 주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내용입니다. 큐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죠? 네. 너무 치고 들어왔나? 깜짝이야. 자, 인싸의 탄생에 대한 내용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큐레이션을 우리 그 마라바끼님이 오뇨? 개명을 해서 뽀뇨님이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앞에 책의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큐레이션이라는 게 원래는 약간 미술가들이 하셨던 그런 직업이었었는데, 요즘에는 큐레이션은 쇼핑에서 되게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아마존 어제 세미나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성분과 남성분이 사세요. 그런데 여성분은 한 방에 확 금방 지르는 스타일이고, 남성분은 고민을 깊게 하시는 분이었대요. 여성분에게는 큐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너가 쇼핑을 해야 돼. 이것도 사, 저것도 사, 저것도 사 해가지고 팝업창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일어난다면, 남성분은 아마존에서 일주일째 장바구니에 넣어놨으니까 예쁘다, 세일 쿠폰을 줄 테니 이거 사, 이렇게. 이게 큐레이션이에요. 사람을 잘게 생각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로 침투하는 것이 큐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화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깝게 읽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엔드 유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잘게 쪼개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을 큐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는 큐레이션이 좋은 점하고, 그 다음 큐레이션에 이제 어떻게 큐레이션을 하는가라, 맨 마지막에 큐레이션의 꽃인 지난번에 저희랑 계속 이어왔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큐레이션이 지금 예전부터 없었던 개념은 아니고요. 네. 예전엔 큐레이션을 이제 사람이, 전문가가 직접 이렇게 해줬다고 하면, 최근에는 워낙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인공지능, AI 또는 뭐 기타 등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요런 그 솔루션들이 거의 자동화처럼, 그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막 웹사이트에서 아무거나 검색을 하면은 연관이 쫙 떠서 그 계속 팝업, 네. 뭐 노출, 뭐 이런 게 되는 SNS 켜도 것처럼, 그거,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거의 큐레이션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큐레이션을 조금 더 좀 그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타겟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 자, 큐레이션을 이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오늘 그 제목 인싸. 그러면은 요즘 가장 핫하고 인싸의 그런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그런 좀 근데 아니고. 큐레이션이라는 부분을 네. 이 책에서 이제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좀 방대하게 얘기를 좀 해주신 편이고요. 네네네. 이 책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그 예전의 큐레이션은 주제별로 나눠지는 뭐 1990년대 팝송,
누가 좋아하는 가을에 들으면 좋은 이런 형태로 어떤 주제를 인위적으로 큐레이터가 정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이제 음악을 하나 들었다거나 영화를 하나 봤다거나 어떤 영상에 대한 주제를 봤다거나 했을 때 그 부분들을 그 AI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취향을 분석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큐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가 하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했던 거고. 그쵸. 네네. 예전에는 진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컨텐츠를 분류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AI가 사람의 감성을 분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 분류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레이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 노출을 하게 되고 노출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감성을 사고 그 감성이 공감이 되면 이걸 구매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음원 쪽은 스포티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네. 플레이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계속 그 감성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의 감성을 이제 영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감성의 영화를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제 계속 그 연관된 영화들을 밑에 계속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소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비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거고 수익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큐레이션이 그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큐레이션을 누군가 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은 기계를 통해서 했는데 요새 이제 방탄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네네. 네. 가장 핫한 게 방탄이고 방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AI 같은 거를 노출을 해서 계속 연관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요. 아미라는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덕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건 덕질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덕질을 통해서 굿즈를 판매하고 이제 그거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한 2년 전부터 네, 2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년단 있을 때부터 네, 했죠. 네, 네. 네. 방탄소년단이라고 정말 단 하루 사촌 언니가 와서 방탄을 한번 보여줬고 그 이후로는 다 빼고 다 방탄이 됐어요. BTS. 그래서 뭐 V앱을 보러 친구가 매주 화요일날 집에 온다든지 그러니까 V라이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TV 같은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텔레비를 안 보네? 되게 훌륭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거를 딴 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알 수 없어요. 애들이 다 보는데 애들은 짤로 봐요. 여기도 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방탄이 어떤 음원을 낼 때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들과 감성을 공유하게 하고 그리고 뭐 화양연가나 아니면 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는 어떤 성장이나 자기들이 다 그대로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내면의 것들을 포해내는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윈 같은 경우는 데미안을 그 스토리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청춘의 성장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이 아이들이 1020이잖아요. 1020이 굉장히 중요한 그 소비의 빅마켓 그 소비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보면 아미도 그 따라가는 거예요. 취향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인싸가 결국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싸의 원래 내용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책의 내용에 있는 거에 저희 이제 의견을 좀 종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서 그 앵간한 거 넘어가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굉장한 거 빼신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싸의 탄생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드렸고 두 네. 번째로 이제 그 파트 2에 넘어가면 인싸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인싸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뭐 스토리텔링도 있고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요즘 트렌드하고 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트로하고 레트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뉴트로하고 레트로의 내용이 정말 많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아, 있어요. 이제 살짝 차이가 좀 그게 있는. 아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뉴트로와 레트로를 나는 이제 트렌드를 다음 시즌을 이제 기획하면서 뉴트로에 대해서 한참 이렇게 뭘 그림도 만들고 이런 이제 비주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물어보더라고요. 뉴트로와 레트로가 뭐냐고. 그러니까 레트로는 예전에 봤었던 거. 맞아요. 뉴트로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뉴에다가 레트로를 섞은 레트로 거라 섞은 이렇게 거,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그것만으로는 이제 단어로만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흑백 TV를 봤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칼라 TV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신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흑백을 보면 그만큼 이렇게 신박한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 애들은 칼라만 봤잖아요. 그러다가 흑백이 흑백 TV를 신박한 보면 거지.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흑백 TV를 통해서 다른 어떤 영상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게 뉴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던 거는 레트로가 되고요. 경험하지 않은 옛 것을 새로 만드는 게 뉴트로라고 뉴트로는 보시면 약간 미래적인 코드죠. 미래적인데 과거가 빈티지가 네. 이제 묻어 있다라고 네. 봐야죠. 그래서 구찌가 그렇게 그런 이제 10대 애들이 명품을 되게 많이 소비를 하는데 그게 구찌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방탄의 그 협찬을 하는 것도 구찌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가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브랜드가 명품이 가수들의 굿즈나 아니면 가수들과 이렇게 협업을 할 때 자기의 그런 그거랑 감성이 맞는 데다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품인 구찌가 요새 잘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 소비 계층이 타겟이 좀 바뀌긴 내려갔죠.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새는 명품을 우리 설명회 저번에 들으러 갔을 때 보면 10대, 20대가 명품을 소비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맞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1년에 몇 번씩 이 소비와 매출과 상권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세미나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들은 세미나 중에 내용이 바로 이제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아이템에 물론 이제 저희는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의류 패션에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를 주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종이 좀 괜찮았고 좀 아니었고 어떤 소비층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아이템이 좀 괜찮았는지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또 내년 다음 시즌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내용 중에 나온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인 거고요. 자, 좀 전에 이제 뉴트로하고 레트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패션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패션은 이제 돌고 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어김없이 지금도 이제 요즘 시즌에 되게 잘 체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맞구나. 뽀글이가 유행을 하니. 그게 바로 뉴트로죠. 네. 애들은 뽀글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젊은 어린 아이들. 네. 젊은 층. 지금 그 소비자가 10대거든요. 그쵸. 그 소비자는 뽀글이가 굉장히 새로운 새로운 개념이지만 거죠. 네. 저희는 뽀글이는 아저씨가 볼 때 뽀글이는 등산복 진짜 예전에 플리스 예전 네. 아니면 안감 정도로 썼었던 그치, 옛날에는 이게 겉감으로 잘 80년대 90년대 약간 오버로에서 점퍼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네. 패턴 믹스하거나 이런 식인데 결국에 남은 잔재는 선택 골프가 아니고 등산복 쪽에 남아 있었죠. H.O.T H.O.T. 이런 곰돌이 탈 뭐 이런 거 할 때 인형할 때 많이 써요. 네. 그치. 네, 그리고 네. 대부분 다 안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뽀글이라고 해서 지금 아주 핫한 아이템으로 핫하죠. 그러니까 롱다운을 쓰러뜨리고 뽀글이가 들어온 뽀글이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롱패딩이 매출이 그냥 확 롱패딩 네. 만드신 분들 네. 참 슬퍼요. 작년에 샀기 때문에 올해 입고 따뜻하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건 생각해봤어야 돼. 왜냐면 롱패딩이 지금 메인이 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쵸. 그러면 5년째 나가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바뀔 거라고 이미 그러니까 예상을 근데 했어요. 이제 예상은 예상을 했으나 했죠. 매출이 그래가지고 좋았으니 다들 셀 수밖에 쇼패딩을 없었던 냈죠. 예. 근데 쇼패딩을 뽀글이가 이겼죠. 그 대신 이제 그거 말고 차라리 좀 어글리하지만 네. 근육 패딩 뭐 빵빵한 이런 애들이 다시 또 나오기 같은 시작하고 카테고리로 계속 하니까 그쵸. 사실 사람들이 짧은
짧은 거면 차라리 긴 거 입지. 난 패딩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성공한 그러니까 그 스포츠 중에서 디스커버리가 유일하게 꼬리를 먼저 이번에도 내놨죠. 이번에도 그런 카테고리에서 승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실 때 있어서 아이템 이번 시즌에 아이템에 내가 핵심을 밀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를 시장 조사는 어떤 트렌드도 뽀글이가 되게 인싸예요. 중요하지만 맞아요. 뽀글이가 인싸고요. 자, 그래서 아싸가 롱패딩이에요. 자, 그래서 그 패션은 돌고 다시 돈다라는 얘기하니까 이제 되게 그런 신나요.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유행했던 뭐 와이드 팬츠나 이런 것들 네. 그 레트로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요번 이제 지금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적합한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이제 왜 이게 원래는 플리스 또는 네네. 덤블 가공을 많이 해서 털을 일으킨 거라서 덤블링 네. 이런 단어를 썼었어요. 아, 우리 옛날에 그런데 덤블링은 이거 어린 사람들이 뉴트로가 오면서 뽀글이라는 단어로 요즘엔 다 그러니까 뽀글이라고 부르잖아요. 단어가 네. 바뀌면서 어떤 패션의 감성까지 어떤 바뀌었어요. 매력이 들어가 버려서 네. 거기가 괜찮게 잘 뽀글이가 되는 된 거죠. 참 잘 만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하게 내려가는 게 패션이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네. 자, 지금 그래서 아싸와 인싸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인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인싸만 사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인싸가 대세니까 인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모두 다 인싸에 속하고 싶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싸에 잘 편승을 해야지 너도 나도 인싸에 되고 싶다고 해서 그 다 하는 남들 다 하는 아이템을 하게 되면 같이 폭망할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이 인싸에 대비해서 아싸의 개념, 아싸의 영역에서도 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싸랑 아싸는 반대잖아요. 근데 그 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 파레토 법칙이 있거든요. 8대2의 법칙. 내용은 찾아보세요. 자, 근데 이 파레토의 법칙과 이 그 롱테일의 법칙이 있는데, 파레토하고 롱테일은 좀 반대되는 반대죠. 내용이기는 네. 해요. 근데 워낙 이 롱테일에 대한 그 개념이 요즘에는 많이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그리고 밑에 베이스를 탄탄하게 받쳐져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들을 곧 아싸라고 볼 수도 있는 개념인 거죠. 근데 꼭 롱테일이 아싸는 아니지만 인싸하고 아싸로 이렇게 나눈다면 파레토와 롱테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데 그 파레토의 80이 아마 롱테일로 넘어가면서 인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럴 왜냐면 수도 요즘에 있죠. 이제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네. 조국의 사건도 있기도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네. 왜냐면 삐.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어요. 왜냐면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거 논란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게 아니죠. 내면적으로 그게 잠재하면서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공평하지 않은가가 이제 그 1020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이런 거이다 보니까, 왜 20%가 80%를 주도해? 이것도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사실은 요즘에 인싸의 기본이거든요. 예전엔 위에서 아래로 내렸었는데 요즘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이런 80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런 인사이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네. 그거 아니에요? 역주행. 그렇죠. 역주행 같은 건데 역주행. 역주행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 거잖아요. 케이스인데 네, 맞아요. 그게 올해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싸나 아싸가 대두되면서 그 어느 것도 소외되지 않게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적절히 잘 섞여서 이 사회가 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중에서도 보면 어떤 뭐 두더지를 키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다 웃고 즐기고 짜리고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파충류 키우기, 그다음에 곤충 키우기, 남들 보지 않는 그런 것들만 주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구독자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조회수 되게 맞아요. 많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다양성이라는 부분도 아싸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갈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인싸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더라. 왜냐하면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서
1인 미디어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제이플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내 거를 꾸준히 한다는 게 결국 아싸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인싸가 된다는 맞아요. 거죠. 한순간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인싸만을 바라보고 가려면 굉장히 지치겠죠. 근데 아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분야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발전시키는 거죠. 그걸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 그 타겟을 고객, 손님이 아닌 그 팬으로 생각을 해서 그쵸. 팬과의 소통을 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개념이 이제 잘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아싸지만 그 소수의 팬들과 그 소통을 해 나가면서 점점 커지면 그게 바로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이런 저희도 지금 이렇게 매체에 접근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훨씬 오픈이 돼 더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내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여튼간 그런 면에서 인싸의 시대는 이거 이제 책이 나온 지가 사실 한 달 되게 조금 더 핫한 넘 책이죠? 네, 네. 한 달 조금 더 넘은 책인데 훌륭한 책이에요. 요새 트렌드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매몰되어 있다면 한 번쯤 보시고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우리가 이 그렇죠. 책을 또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살짝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시즌 4의 도서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책을 통해서 기존에 바빠서 힘들어서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았던 또는 접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인스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책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맞아요. 책을 통해서 거기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의류 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는 내용이에요. 자, 인사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그렇고 취업 이제 진학 또는 재취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자기계발서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두 번씩 또 벽면이 자기계발서. 계속 봐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죠. 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나 이렇게 바꿔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이거는 바꾸지도 않으면서 그러네, 좋겠네, 그리고 쓱 버리고 너무 드라이해요. 실행하지 그리고.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를 보고서 실행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문제는 모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 뚫고 나오는 사람은 단 한두 명인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실행. 네. 어떤 것들을 이렇게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나와의 상황을 통찰력 있게 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그렇죠. 내가 이제 너는 넌 뚱뚱해 끝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벌레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뭔가가 되면 왜 새는 아침에 벌레를 먹어야 되지? 그럼 배고프니까. 그럼 아침에 벌레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얘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자기계발서 중에서 내가 채택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자주 보면 좋지 않아요. 저 자기계발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조금 남을 통제하려 하고 나를 통제하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자, 그래서? 것보다는 이런 책을 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약간 어떤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글로 정리하다 보면 근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확실해질 수가 있으니까 책을 보게 되면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되었구나를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자주는 말고 시즌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2번, 아니면 해 넘어갈 때라도 자기계발서나 트렌드에 관련된 책 한 권씩은
사던 빌려보던 도서관에 가서 보시던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게 그 인생 돌아보고 내년 계획 세우고 하는데 도움이 되게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실천해서 보시라는 뜻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 역주행도 하고 싶고 정주행도 하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많이. 좋아요, 구독, 알람. 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꾹꾹이가 있었는데 음. 그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